며느리가 너무 세요. 이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했죠.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왜 제가 능력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제가 잘 살아가는 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잘해서 미움받는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2살 수진 씨는 결혼 3년차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남편과 비슷한 수입을 벌고 주말이면 시댁에 들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의 삶이었죠. 수진 씨는 시댁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도 아껴하고 의견을 내야 할 때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새댁이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시어머니는 친절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고 똑똑하네 하며 칭찬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환영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안도했습니다. 다들 시댁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시댁은 괜찮은가 봐.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작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죠.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경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수진 씨는 회사에서 기획팀에 있어서 그쪽 이야기를 잘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죠. 요즘 그 업종은 투자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본 자료로는 수진 씨는 전문적으로 하지만 공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관심 있게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고는 계셨지만 눈빛이 차가워진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너무 나서는 것 같다고 하시네. 조금만 조심해줘.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서다니? 난 그냥 대화에 참여했을 뿐인데. 수진 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 많이 말한 것도 아닌데.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예의 없이 굴었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번 시댁 방문 때는 더 조심했어요. 의견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더 잘 알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는 명절 준비를 도우려고 일찍 갔습니다. 수진 씨는 요리를 잘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다가 제가 이거 도와드릴까요? 했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면 우리 집 맛이 안 나니까. 거절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답답한 마음에 수진 씨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시댁에서 뭘 잘못한 것 같아. 조용히 있어도 문제고 도와주려 해도 문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 거지. 잘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불편해하거든. 특히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똑 부러지면 말이야. 수진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못하는 척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아들이 작아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거지. 내가 경쟁하려는 게 아니란 걸 알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나 봐. 어머니의 말은 수진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시어머니의 축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언제 승진하려나 하셨죠. 새 차를 샀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고른 차가 아니라 수진 씨가 직접 알아보고 계약했거든요. 요즘은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하는구나. 시아버지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 맡았다고 자랑하셨지만 수진 씨의 성과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수진 씨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였던 거죠. 이 깨달음 이후 수진 씨는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장만할 때였습니다. 수진 씨와 남편은 각자 모은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샀어요. 수진 씨의 몫이 조금 더 많았죠. 시댁에 이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힘들지. 집까지 여자가 사주면 체면이 서겠어? 수진 씨는 억울했습니다. 사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건데요. 저도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걸 왜 못 쓰나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보다 1년 빨리 진급한 거였어요. 동기들은 축하해줬지만 시댁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대? 수진 씨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왜 못 따라가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왜 죄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요양 문제를 논의해야 했죠. 가족 회의가 열렸고 수진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의견이 달랐고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수진 씨는 직장에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다뤄봤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는, 수진 씨는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했죠.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설명은 명쾌했고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 내 입은 뭐하러 있니? 집안일을 며느리가 다 결정하면 어떡해? 남편이 수진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내가 너무 나섰다고 하시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대.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 그리고 오빠가 결정 못하고 있어서 내가 정리한 거고.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너무 세 보이나 봐. 수진 씨는 화가 났습니다. 세다는 게 뭐야? 내가 능력 있는 게 문제야? 조용히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고 의견 내면 나선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좀 더 조심해줘, 어머니 기분이. 어머니 기분? 내 기분은? 나는 매번 눈치 보고 숨죽이고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죠. 수진 씨는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무기력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미움받는다니. 이게 말이 돼? 내가 능력 없으면 무시받을 테고 능력 있으면 견제받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한동안 수진 씨는 방황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워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렸습니다. 자신이 잘못 산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 언니가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오랜 경력의 베테랑이셨죠. 수진아,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수진 씨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시댁에서의 일, 남편과의 갈등,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까지요. 선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하나도 잘못 안 했어. 하지만 제가 너무 나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문제는 내가 나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야. 선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면 됐어. 의견도 내지 않고 결정권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 며느리도 일하고 돈 벌고 능력 있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선배의 말은 수진 씨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는 내 삶을 살면 돼. 남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작아질 필요 없어.
다만 방법은 조금 바꿀 수 있지. 선배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의견을 낼 때는 남편을 앞세워.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결정권은 남편에게 주는 거야. 어차피 너희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건데 형식만 바꾸는 거지. 그게 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편하려면, 관계를 지키려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이건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야. 수진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배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거야. 겉으로는 한 발 물러서도 내 안에서는 당당해야 해. 내가 능력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수진 씨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댁 방문 때 명절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요. 사실 수진 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시어머니께 드린 거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배우려고 하니 기특하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접근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가족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재정 문제를 논의할 때 수진 씨는 남편에게 먼저 귓속말로 의견을 전했어요. 여보, 내 생각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해줄래? 남편이 그 의견을 가족에게 전했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똑똑해. 어디서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수진 씨는 씁쓸했지만 동시에 편안함도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결정이 내려진 거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일을 잘했고 돈도 잘 벌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시댁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견을 낼 때는 남편을 통하거나 질문하는 형식으로 바꿨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걸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수진 씨가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당당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솔직했고 남편과는 평등하게 대화했습니다. 시댁에서만 전략적으로 물러선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내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처음엔 좀 세 보였는데 이제는 참 편안하네. 수진 씨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바꾼 거죠. 당신이 능력 있어서 미움받는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해야 한다고 배운 세대, 여자는 뒤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아들이 모든 걸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당신이 그 틀을 깨는 순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한 발 물러서도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부드러워도 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방법을 바꾸는 건 현명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절대로 당신 안에서까지 작아지지는 마세요. 당신이 능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신이 똑똑한 것도, 일 잘하는 것도, 돈 잘 버는 것도 모두 사실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편함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신의 불안과 마주해야 할 문제죠.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물러서고, 때로는 조용히 주도하고, 때로는 겉으로 부드럽게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단단하게. 그게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며 동시에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잘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능력은 죄가 아닙니다. 당당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